네, 안녕하십니까. 정병권입니다. 저희 1년 연간 커리큘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1년 연간 커리입니다.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 상당수는 1년 커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긋는 겁니다. 그런 비효율적인 공부 방식은 절대 시험에서는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1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연간 커리를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이 연간 커리가 설명이 되고 나면 각 영역별로의 학습 전략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상반기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상반기 학습 전략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반기라는 것은 겨울방학 1월, 2월 포함해서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연간 커리큘럼.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디 가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무작정 긋는 거는 시험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공부죠. 그렇게 해서는 오래 합격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전략을 정확하게 짜고 자기가 지금 어디 가는지를 알고 있어야, 지금 어느 순간인지를 알아야 그래 공부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연간 커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영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반기 그리고 겨울방학 1, 2월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설명할 겁니다. 제가 연간 커리를 1년에 2번 정도 찍을 거예요. 상반기 위주로 찍을 거고 그리고 하반기 위주로 찍을 거예요. 지금은 상반기인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영상 10분 동안 보고 나면 반드시 각 영역별의 학습 전략을 잘 보세요. 그 전략도 각각 영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겨울방학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상반기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런 영상들을 6개, 총 6개를 봐야 되는 거라고요. 네, 지금부터 제 1탄 Annual Curriculum, 연간 커리큘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래요.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들어가 볼게요. 1월부터 12월까지 이야기. 지금 저는 1월 시작 안 했어요. 2월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럼 1월부터 공부를 하면 됩니다. 1월 공부 과정부터요. 저는 6월에요. 6월부터도 그럼 1월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6월까지를 1, 2, 3, 4, 5, 6 두 달별로 이렇게 끊었고요. 이까지를 상반기라 그러고 여기서를 하반기라 그러면 되겠죠. 오케이. 상반기까지의 과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기초과정 1, 2월 달에 기초라고 하지만 쉬운 걸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학교 공부 계속 한다고 해서 갑자기 중학교 수준의 수학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미분적분을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는 수학과 달라서 뭐 수학과 마찬가지로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기초가 없는 학생, ABC 밖에 몰라요라고 한 학생이 있다면 저는 명사가 뭐고 동사가 뭔지 모르는 학생은요. 일단 이 수업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미안하지만 그 학생은 올해 학교 괜찮은 학교 가긴 힘들어요. 기본적인 거 기초라고 하지만 아주 쉬운 걸 가르치진 않아요. 그러니까 편입시험에서 가장 잘 나오는 편입시험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사항들을 가르칠 겁니다. 그걸 계속 무한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기초과정 끝나고 난 기본 이론 과정, 그거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기초과정과 기본과정이 내용이 다른 건 없어요. 조금 더 다루는 예문 같은 게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뿐이에요. 여기 지금 모든 걸 다 가르쳐요. 그 다음 여기 기본과정, 그 다음 여기 심화과정이라고 했는데 똑같아요. 어차피 그거 다 보세요. 기초과정하고 이론이에요. 여기 심화라고 썼지만 기초와 기본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더 어렵게, 조금 더 폭넓게 가르치는 것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선생님 저는 실력이 되니까 여기부터 할래요. 그렇게 해서 많이 망합니다. 처음부터 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하자면 기초과정은 쉽기 때문에 기초가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기초인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게 기초과정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까요? 상반기 기초개념 정립이라고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 기본개념은 기본개념을 정립하는 거다고 했는데 기초개념과 기본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좀 더 확장일 뿐인 거다. 똑같은 내용을 앞이 단단해야 됩니다. 그 다음 심화 이론을 미리 예습하는 거고요. 심화에서는 기본 이론을 완성시키는 거고 심화 이론을 완성하는 거 통합이론 정리라고 했는데 이거 그냥 예쁘게 쓴 것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시험이라는 건 나오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영어 시험이 범위가 있냐? 네, 있습니다. 영어 시험도 시험 나오는 범위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독해도 범위가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고요. 세부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이렇게 해요. 세부적인 거 이야기 해볼까요? 어휘 잘 안 보이실 텐데 101, 201, 301입니다. 저희 학습 자료실에 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100번 정도 답변을 다는 거, 100번 해줘. 한 1000번 다는 것 같은데요. 어휘 자료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지금부터 그런 그 학생들은 100% 이거 안 들은 거예요. 어디 가는지 모르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 오늘 어디 갈지도 모르면서 일단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10명 중에서 1명은 아직도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험관의 과정이 다 똑같아요. 어디 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 그 10명 중에 1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어휘 101, 201, 301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휘 301. 그러나 101, 201을 잘 공부하고 나면 301은 절반 정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301까지를 100% 외우시면 이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안 해도 될 정도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단은 서성한급 정도에서 이과면 301까지 해도 충분하다. 그래 욕심이 부리면 뒤에 거가 자겠지만 그 다음 하반기에는 이렇게 합니다. 401, 501, 502는 같이 해요. 그 다음 601하는 거예요. 문과한테만 추천합니다. 601. 이과는 이까지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되면 될 때까지 하세요. 그리고 이 부분 다 중복이 많이 돼요. 앞에 걸. 다시 이야기할게요. 301이 제일 중요해요. 101, 201을 잘 공부하면 301의 절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나아요. 학습 자료실에 시험 범위랑 함께 원문이 있고 시험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우리 어휘 학습 가이드에서 합시다. 그 다음 여기 문법 101, 201, 301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요. 논리 101, 201, 301 있는 거예요. 이 뒤에는 왜 없어요? 그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 여기요. 단문 독해. 아니 어휘를 만들고 여기 보세요. 논리가 맞았으면 본인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어휘를 가지고 문법을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뭘 하죠? 문장을 만들어요.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논리라고 해요. 그 다음 논리와 논리, 문장과 문장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문단과 문단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단문 독해, 장문 독해. 그래서 장문 독해, 단문 독해 이렇게 101, 201. 자, 그래서 기초 과정에서는 이렇게 쫙 있고 어휘부터 장문 독해까지 기본도 여기 심화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기초 과정을 공부해라 그러면 이런 오류를 범해요. 잘 들으세요. 이거 포인트니까. 102 기초 과정을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루에 어휘 한 페이지, 그 다음 문법 1장, 그 다음에 논리 1장, 그 다음 장문 독해 1장, 단문 독해 1장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데 아주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휘는 항상 공부하는 겁니다. 항상. 밑에 그런 관계없이.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일단 문법부터 끝냅니다. 문법 한 권이 끝나면 그 다음에 논리합니다. 그 다음 논리가 끝나고 나면 단문 독해합니다. 단문 독해 끝나고 나면 장문 독해합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게시판에 한번 주목해보세요. 한 달 동안. 분명히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문법 1장하고요. 그 다음 논리 1장하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한 권씩 끝내놓고 합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세요. 그 질문 또 해요. 제 게시판에 한번 찾아보세요. 왜 그러냐? 그 학생들이 아까 그 학생이에요. 어디 가는지 모르고 걷고 있는 학생. 열심히 노력해서 성실하네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성실하게 죽는 겁니다.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운전면허 시험 아니에요. 그냥 계속 떨어지면 또 하고 떨어지면 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방에 쫙 해서 끝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상반기 포인트예요. 상반기 포인트 이거 될 때까지 계속 돌립니다. 반복, 무한반복. 인강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한 번 더 들을 수 있잖아요. 이해될 때까지 듣는 거예요. 이 101부터 301까지 과정은요. 실제로 크게 변동이 없어요. 조금씩 업데이트는 되지만 2019년 강의 들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2020년 강의 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101 과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찍었던 역대 찍었던 강의 중에서 제일 괜찮은 것만 출연했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어요. 201, 301은 아마도 2월 하순부터 조금씩 업데이트 되겠지요. 지금부터 들어도 괜찮아요. 2019년 강의 들어도 괜찮아요. 큰 문제 없어요. 오케이. 많이 나오는 질문들 다시 한번 체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반기 이야기도 하겠지만 여기요. 어디 갈지 알고 걸어가야죠. 방향성을 잘 잡고요. 정확성이 어딘지를 저기 끝이 어딘지를 알고 들어가야죠. 막연히 걷는 그런 건면함 싫습니다. 평생 건면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다음 어휘 자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저한테 질문하면 이거 안 본 거예요. 이거 안 본 게 그 학생이에요. 끝까지 건면한 거. 별로 바람직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 어휘 1장 이거 지금 하루에 4과목을 공부하는 거네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씩 끝내는 겁니다. 이거 끝내고 이거 끝내고 이거 끝내고 이거 끝내면 그 다음에 이거 끝내고 이거 끝내고 이거 끝내고 이거 끝내고. 다만 예시는 하나 있어요. 예외는 하나 있어요. 문법 101 같은 경우 문법 과정은요. 뒤에 거랑 별도로 병행해도 괜찮아요. 즉 문법을 계속 공부하면서 하루의 절반은 나머지는 논리 또는 나머지는 단문 독해. 즉 문법 진도는 계속 나가고 계속 이거 반복하면서 2바퀴 3바퀴 돌리면서 논리는
오후에는 논리하고, 논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문법 계속하면서 다문 독해하고, 문법 계속하면서 작문 독해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하나의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문법 같은 경우는 곧 설명하겠지만 문법 101이 끝나고 나면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강의할 겁니다. 문법 101과 문법 201은 동시에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문법 1과 201은 동시에 나가는 게 좋습니다. 학생이 욕심이 있다면 301까지도 함께 나가도 됩니다. 그거 나중에 설명 좀 할게요. 문법 세부 사항에서. 자, 이렇게 해서 상반기 끝났어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하반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이론 적용. 이건 하반기 이야기니까 나중에 하반기 때 다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 쫙 개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론 적용, 그 다음 실전 과정, 그리고 실제 최종 점검하는 거예요. 2달 과정으로. 적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고. 1월부터 6월까지 했어. 자, 만약에 7월 달에,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공부를 잘했는데 7월 달에 우리가 어디 학교 칠 거냐면 국민대학교 시험을 한번 치보든가 아니면 외국대학교 시험을 칠 겁니다. 이때 문과 기준으로 80점을 목표로 해야 됩니다. 이거 잘 했으면, 이까지 잘했으면 80점 나와야 돼. 안 나오면 희망 없습니다. 저 안 나오는데요? 그럼 이거 다시 돌리세요. 언제까지? 80점 나올 때까지. 대신 시간은 주어진 시간의 2배를 가지고 해야 돼. 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는 60분이니까 너는 120분을 하는 거지. 안 나오는데요? 그럼 나올 때까지 다시 돌리세요. 101, 201, 301. 그런 정신이 필요해요. 그 다음 이론 적용 설명 여기요. 실제로 통합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아니 여러분, 문제 풀이하는 방법이 그렇게 복잡하게 여러 개면 되겠어요? 한 개만 하는 거예요. 그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 유형 분석해야죠. 기출에서 정말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기출할 준비가 마음에 안 됐어요. 야야야. 지금부터 기출이 지금 자기가 몇 점 나온지를 확인하고 그걸 대비하는 과정들이 이 과정이야. 12월 달에 기출 풀어가지고 만약에 점수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그래 망한 건가? 내년에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잘 생각합시다. 그 다음 여기요. 실전 과정에서는 이럽니다. 실전 능력 배양, 출제 경향 분석, 최근의 분야, 그리고 문제를 최다 문제를 풀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과정들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요. 최종 점검은 OMR 배치고사라고 해서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9월 달부터 OMR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적 데이터를 다 집계합니다. 그래서 역대 제가 공개를 합니다. 그 성적에 누가 이렇게 합격을 했는지, 네가 지금 전체 몇 프로인지. 우리 반에서 서성한 경제학과, 경영학과 들어가려고 그러면 10% 안에 들어야 돼요. 그 통계 자료들이 다 있어요. 30%까지 들면 중대까지는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중대 경영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 그런 OMR 배치고사 저희가 데이터를 다 공개합니다. 지금도 아마 일부는 공개되어 있을 거예요. 영역별 약점 보완. 본인이 약점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즉 다시 말해서 80점에서 90점을 올리는 그 약점이 있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한 건 일반 기준이고 학산에 10점 까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요. 대학별 약점 보완. 아니 개인마다 자기의 약점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문법이 부족해요 이런 거, 논리가 부족해요. 그 다음 대학별로 약점 보완. 어느 학교 대학은 되게 잘 되는데 어느 학교는 자기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것들을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대학별 배치 지원을 저희가 12월 둘째 주부터 이제 배치를 하는데, 그 네가 받았던 성적 가지고 데이터 가지고 배치 상담을 하루 종일 계속 며칠간 한 2주일 동안 계속 합니다. 그때 제가 수업도 많이 줄여요.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인강학생들한테도 좀 전체적인 거, 개별적으로는 뭐 인강학생이니까 개별적으로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현강에서 했던 자료들을 대체적으로 좀 공개를 해서 인강학생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개별적 이야기는 문법에서부터 작문독까지 똑같아요. 401 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달라져요. 501, 502가 아닌데 여기는 어휘는 501, 502지만 여기서부터는 D 시리즈 170, 이제 100일 남았으니까 70 남았으니까 그 다음 여기는 D 시리즈 40, 10 이렇게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이게 다 데이터, 저희 배치고사처럼 이렇게 합니다. 배치고사는 기출문제인가요? 아니요. 기출문제는 전혀 관계없어요. GRE 문제들만 가지고 있어요. GRE 문제다 이코노미스트랑 그리고 뭐 주로 타임이나 거기 나왔던 지문 가지고 저희가 만든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 기출은 어떻게 하나요? 여기 합니다. 기출은 탑 10. 지금은 이제 국외학교 위주로 잡았어요. 원래 숙대가 들어갔는데 숙대 너무 사람을 안 봐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9개 학교. 서성한 지금 9년치 있어요. 올해 하면 10년치예요. 올해는 9년치까지 분석이 돼 있어요. 총 9년치. 오전 오후 하면 한 20개 됩니다. 서성한 중회의 9년치, 경국홍, 건홍국, 홍익대, 국민대까지요. 이렇게 7개년 분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가지고 기출을 이제 해보는 거죠. 그 다음 여기요. 독해 특강, 문법 특강, 논리 특강. 즉 영역별로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법 특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GRE와 SAT에 있는 논리 특강 같은 거 쭉 한번 해볼 거고, 그리고 독해 특강은 GRE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해마다 이코노미스트 9월, 10월, 11월, 12월에 나왔던 지문들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정규 수업 시간에도 진행할 거고, 별도로 특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철학 지문, 과학 지문 특강 같은 것도 진행될 거예요. 대학별 직전 특강 지금 어제 수업하고 있는데 첫째 주가 되게 중요하니까 시험 칠 때 그 중대랑 한대랑 뭐 2대 이런 식으로 시기에 맞게끔 직전 특강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게 1년이에요. 1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까지 볼 생각하지 말고 상반기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이걸 얼마나 잘 붙이냐면 논리가 딱 하나 있어야 돼. 목표가 7월 달에 외국어 대학교 또는 가톨릭 대학교 가지고 시험을 봤을 때, 또는 국민대학교에 시험을 봤을 때 시간은 2배를 주고 시험을 봤을 때 본인이 80점이 나와야 돼요. 문과 일반 기준. 그리고 학사면 70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일반에 이과면 70점 나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학사면 60점 나오면 좋습니다. 그런 식이라고요. 네, 그걸 목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년 커리 이렇게 되고요. 여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우리 아직까지 2018학년도 합격자 명단은 2019학년도 합격자 명단은 지금 애들 시험 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안 나왔어요. 2월 말이나 돼야 나올 거예요. 근데 작년 거 기준으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 나왔어요. 인강학생 말고 현강 애들만 잡았습니다. 현강 학생들만.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영어 시험을 그렇게 보는 거 아니니까 빼고요. 서강대학교 8명, 성균관대학교 11명, 그리고 한양대학교 26명, 중앙대학교 20명인데 그건 저는 문과만 했어요. 왜냐면 중앙대학교는 문과만 영어 봐요. 이과는 영어 안 보니까 합격자한테 집어넣는 건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 한국외대도 문과만입니다. 그 다음 그래서 12명, 그 다음 이화여대도 24명. 제가 현강에서 가르쳤던 애들입니다. 문과만입니다. 문과만. 네. 그래서 학습교육자 명단이 쭉 이렇게 있어요.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이렇게 외국어대. 이거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니까 쭉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국대에서부터 단국대까지. 사실은 뭐 우리 최하 단국대까지는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목표를 높게 잡아서 2대까지는 갈 수 있게끔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서성한을 목표로 공부해서 2대까지 가는 게 편입이라 저는 생각해요.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단국대까지는 가야 되는 거겠고, 요즘엔 단국대학교를 좀 낮게 보는 거 있든 여하튼 뭐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 건동홍 뭐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내년에 이제 2020학년도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제가 딱 포인트 한 개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연강 커리를 듣지 않는 학생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행길을 떠나는 입장에서 어딜 가는지 모르고 최종 목적지가 뭔지 모르고 일단 그냥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냥 성실히 하면 된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 성실히만 하면 돼라는 그런 게으른 생각이죠.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다면 다시 이야기합니다. 학습 자료가 어디 있나요? 어휘 자료? 아니면 그럼 하루에 4과목을 조금씩 공부하는 거냐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이 있다면 좀 답 안 나와요. 여러분 말로 노답이에요. 그냥 열심히 하겠다는, 그럼 평생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시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잘 쓰는 말 중에서 방향성과 정확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로 갈지를 알고 어느 방향으로. 정확성이라는 건 어느 지점을 알고, 아, 나 저기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 방향성과 정확성 이야기로 생각해요. 저는 제 역할은 여러분이 제일 좋은, 가장 공신력 있는,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시험 방법을 계속 가르치면서 반복시킬 거예요. 훈련을. 그리고 여러분이 합격할 때까지 게시판을 통해서 아니면 직접 현강에서 얼굴을 통해서 질문을 받아주는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해할 때까지 저는 옆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하면 되냐? 제가 정해준 정확성과 목표, 그리고 가야 되는 길, 방향성대로 그냥 꾸준히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시할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은 거기 맞춰서 가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가는 길에 사람들마다 좀 느리게 가는 사람이 있고 좀 빨리 가는 사람이 있겠죠. 빨리 가는 사람은 사람대로, 느리게 가는 사람대로 자기 속도대로 가면 돼요. 자기 속도대로 지치면 저한테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건 제일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옆에서 지켜봐 주겠습니다. 예, 1년 동안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이름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합시다. 이 강의 듣고 나면 뭐 들어야 되는지 제가 이야기했어요. 뭔데요? 영역별 학습 커리, 학습 방법, 그리고 상반기, 특히나 겨울방학 1, 2월달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한 이야기. 그거 안 듣고 공부하시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네, 오늘 좀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중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긴 시간 든다고 고생하셨고 수업 시간에서 직접 뵙시다.